시어머니 화자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이 집안의 모든 권위를 쥐고 흔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시골에 물려받은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땅은 두 며느리, 큰 며느리 정은과 작은 며느리 수민에게는 가난을 벗어날 희망이자 인생을 바꿀 기회처럼 여겨졌습니다. 두 며느리는 화자의 눈에 들기 위해 평소에도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여왔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화자가 병원에 실려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 번의 관심이 흥미로운 이야기의 시작으로 다가갑니다. 화자는 갑자기 심한 현기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단 결과 생명이 위독한 것은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상시적인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두 아들, 큰 아들 경민과 작은 아들 현민은 간병 문제로 전전긍긍했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쓰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자신들이 직접 하려니 각자의 생업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병실에 누워있던 화자가 약하고 힘없는 목소리로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너희 둘은 내 아들들의 아내이자 이 집안의 기둥이다. 간병인에게 내 노후를 맡기는 것은 싫다. 며느리들의 정성으로 회복하고 싶다. 화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큰 며느리 정은은 남편 경민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늘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땅은 절대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수미는 직장 생활을 하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늘 정은보다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자격지심에 시달렸습니다. 화자는 고요한 목소리로 치명적인 약속을 던졌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길 재산은 시골에 있는 2,000평의 땅이다. 이 땅은 오직 나를 가장 잘 모시는 며느리에게만 물려주겠다. 너희 둘은 지금부터 경쟁하거라. 내 눈에 누가 더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어라. 이 말은 두 며느리의 귀에 천국의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지옥의 유혹이었습니다. 퇴원한 화자는 큰 아들 경민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은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극단적인 효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정은은 시어머니의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보양식으로 채우고 틈만 나면 화자의 손발을 주무르며 정성을 과시했습니다. 그녀의 효도는 이미 정성의 영역을 넘어 노동과 감정 소모의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경민의 무능함 때문에 생긴 재산에 대한 집착을 이 경쟁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수민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장 상사에게 휴직계를 던지고 시어머니의 간병에 합류했습니다. 수민은 정은처럼 육체적인 간병에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고가의 효도 상품과 호화로운 이벤트를 동원했습니다. 최고급 안마의자, 유명 한의사의 보약, 100만 원짜리 순금 팔찌 등을 끊임없이 화자에게 바쳤습니다. 수민에게는 정은에게 밀려 돈만 밝히는 며느리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은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화자는 두 며느리의 경쟁을 침대에 누워 흐뭇하게 관람했습니다. 정은이 시어머니를 위해 밤새 끓인 곰국을 내오면 화자는 곰국을 칭찬하며 수민에게는 곰국은 정성이지만 내가 사온 한우는 역시 다르다며 은근히 정은을 무시했습니다. 반대로 수민이 값비싼 선물을 건네면 화자는 선물을 받으면서 정은에게는 선물은 좋지만 정은이의 손길만큼 편하지는 않다고 말하며 수민을 자극했습니다. 화자는 이 이간질을 통해 두 며느리가 서로를 질투하고 미워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효도 경쟁이 멈추지 않도록 불씨를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정은이 잠든 시어머니 화자의 발을 주무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자의 전화벨이 울렸고 화자는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은은 소리를 죽이고 간병하는 척하며 화자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화자의 목소리는 평소에 약하고 다정한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땅 문서를 맡긴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래요. 약속 날짜가 코앞인데 내가 지금 간병 문제로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화자는 조급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정은은 그 통화에서 땅 문서, 약속 날짜, 간병, 문제라는 세 가지 단어를 명확히 들었습니다. 정은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화자가 말하는 땅 문서와 약속 날짜가 혹시 사채업자와의 거래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그녀의 머릿속에 불길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화자의 거짓 약속 뒤에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한 정은은 더 이상 화자를 경쟁 상대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경쟁이 화자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덫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정은은 수민과의 갈등을 잠시 뒤로하고 화자의 진짜 속셈을 파헤치기 위한 은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효도 경쟁이라는 이름의 탐욕의 전쟁은 이제 시어머니의 계략을 파헤치는 숨막히는 심리 스릴러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정은은 시어머니 화자의 비밀스러운 통화를 엿듣고 그녀가 약속한 땅에 무언가 치명적인 문제가 얽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효도 경쟁이라는 명목 아래 진행되는 간병이 사실은 화자의 이기적인 계략을 위한 도구일 수 있다는 섬뜩한 의심이 정은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화자에게 의심을 들키지 않기 위해 겉으로는 더욱 헌신적인 며느리 행세를 했습니다. 그녀의 효도는 이제 재산을 향한 탐욕을 넘어 진실을 캐내기 위한 위장술이 되었습니다. 한편 작은 며느리 수미는 정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정은이 시어머니 화자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수미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수미는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간병에 전념하고 있었지만 정은의 노련한 생활 밀착형 간병과 화자를 향한 살뜰한 태도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수미는 자신의 값비싼 선물 공세가 정은의 정성 앞에서는 빛을 발하는 것 같아 초조해졌습니다. 땅을 가지는 것은 역시 정은 언니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수민의 질투심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화자는 두 며느리의 팽팽한 신경전을 즐기듯 여유로웠습니다. 그녀는 정은의 간병을 받으면서도 수민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다 준 침대 매트리스는 좋지만 역시 사람이 해주는 손 마사지가 최고라고 말해 수민을 자극했습니다. 이어서 수민이 황금 팔찌를 선물하면 정은에게는 팔찌는 좋지만 정은이 내가 끓여준 곰국이 내 입에 딱 맞다고 말하며 두 며느리 사이의 경쟁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화자의 교활한 이간질 덕분에 두 며느리는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극도의 피로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효도를 이어갔습니다. 정은은 화자의 수상한 통화 속 약속 날짜라는 단서를 풀기 위해 화자의 주변을 은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정은은 화자의 외출이 잦아진 특정 요일을 파악했습니다. 화자는 며느리들에게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지만 정은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은은 수민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화자의 핸드백에 몰래 GPS 추적기를 심었습니다. 이 행동은 정은의 탐욕과 궁금증이 낳은 비밀스러운 역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화자는 평소처럼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외출했고 정은은 곧바로 추적기를 확인했습니다.
화자가 도착한 곳은 번화가 뒷골목에 위치한 대식 재무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달린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정은은 그곳이 평범한 컨설팅 회사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녀는 건물 주위에서 잠복하며 화자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화자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 바로 사채업자 대식이 나왔습니다. 화자는 대식에게 공손하다 못해 비굴한 태도로 무언가를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대식은 화자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화자 할머니 약속했잖습니까? 땅을 처분해서 돈을 갚든지 아니면 그 땅을 담보로 한 계약을 이행하든지 더 이상 며느리들 경쟁시키면서 시간 끌지 마세요. 담보 땅 이제 제 겁니다. 화자는 다급하게 대식의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직 조금만 더 시간을 줘요. 내가 곧 가장 유력한 며느리를 한 명 정해서 땅을 넘길 겁니다. 그럼 그 며느리가 땅을 되팔아 당신 돈을 갚든 아니면 당신과 새로운 계약을 맺든 할 거 아니오. 나만 빠지게 해주시오. 대식은 비릿하게 웃으며 좋아요. 마지막으로 일주일만 드리죠. 하지만 그 며느리 빚까지 떠안을 각오는 되어 있어야 할 텐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은은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화자가 약속했던 시골의 모든 땅은 이미 사채업자 대식에게 담보로 잡혀 있었고 화자의 진짜 목적은 간병을 받는 동시에 땅을 상속하는 형식을 통해 며느리에게 억대의 사채 빚을 합법적으로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잘 모시는 며느리에게 땅을 물려주겠다는 화자의 말은 며느리에게 최악의 빚, 굴레를 씌우기 위한 치명적인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인 정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남편 경민에게 알렸지만 경민은 어머니 화자의 악랄함을 믿지 않고 아내 정은이 오해하는 것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절망한 정은은 이 거대한 계략을 혼자서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수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민 역시 같은 덫에 걸려 있습니다. 정은은 이제 수민을 경쟁 상대가 아닌 공동의 피해자이자 복수의 동맹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의 전쟁은 시어머니 화자에 맞선 진실의 전쟁으로 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큰 며느리 정은은 시어머니 화자의 땅이 사채업자 대식에게 담보로 잡혀 있으며 화자가 효도 경쟁을 통해 억대 빚을 며느리에게 떠넘기려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은의 마음속 탐욕은 순식간에 배신감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남편 경민마저 어머니의 악랄함을 믿지 않고 회피하자 정은은 이 거대한 계략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작은 며느리 수민을 찾았습니다. 정은은 수민을 만나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은은 화자가 사채업자 대식과 나눴던 대화 내용과 화자의 외출, 경로를 추적했던 자신의 행동까지 고백했습니다. 수민아, 그 땅은 빚덩어리야. 어머니 화자는 우리 중 한 명에게 땅을 상속하는 형태로 사채 빚을 합법적으로 떠넘기려 한 거야. 우리 둘은 지금 재산을 놓고 싸우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치명적인 계략에 걸린 공동 피해자일 뿐이야. 수미는 처음에는 정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땅을 독차지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언니가 나한테 지기 싫어서 쇼하는 거잖아. 수민의 질투심과 자존심은 진실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은이 제시한 화자의 수상한 통화 시간, 외출 기록, 그리고 대식이라는 사채업자의 존재는 수민이 그동안 느꼈던 화자의 미묘한 이간질과 위선적인 친절이
단순한 노인의 변덕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수미는 자신이 고가의 선물로 인정받으려 했던 그 모든 노력이 빚 덩어리를 떠안기 위한 덫이었다는 사실에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두 며느리는 그동안의 경쟁과 질투심을 모두 버리고 화자라는 공동의 적에게 맞서기 위한 강력한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정은의 냉철한 분석력과 수민의 과감한 행동력은 화자의 계략을 파헤치는데 시너지를 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화자가 숨겨놓은 사채 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자는 며느리들이 여전히 재산 경쟁에 매달리고 있다고 확신하며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정은과 수미는 화자가 잠든 틈을 타 화자의 안방을 은밀히 수색했습니다. 옷장 뒤 숨겨진 금고를 발견한 두 사람은 화자가 평소 며느리들에게 자랑하던 귀중품 사이에 숨겨진 낡은 서류철을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친 정은과 수미는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시골의 모든 땅을 담보로 하여 시세의 3배에 달하는 거액의 사채를 빌린 계약서와 사채업자 대식의 이름 그리고 화자가 서명한 대리 변제 동의서였습니다. 계약서를 손에 쥔 두 며느리는 곧바로 두 아들 경민과 현민에게 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경민과 현민은 어머니 화자가 며느리들에게 빚을 떠넘기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민은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절규했고 현민은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헌신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억대 빚이었다니 라며 분노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 화자의 이기적이고 악랄한 본성을 깨닫고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화자를 향한 그들의 효심은 한순간에 배신감과 경멸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음에도 화자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두 며느리를 불러 최종 승자를 가리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화자는 정은과 수민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큰 정성을 보일 것을 요구하며 다음 날 공증 사무실에서 땅 상속 계약서에 서명할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사실 화자는 이 서명을 통해 사채 빚을 떠넘기는 최종 절차를 밟으려 했습니다. 정은과 수민은 이 최후 통첩을 화자의 파멸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화자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화자 자신이 스스로 판 효도의 덫에 걸려들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화자에게 진실을 폭로하는 대신 화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척하며 순종적인 며느리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은은 수민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25년간 속았던 그 대가를 어머니 화자에게 돌려주자. 화자가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정의야. 공증 서명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은과 수민은 겉으로는 화자에게 극진한 효도를 베풀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화자가 준비한 사채 빚 떠넘기기 서류를 무효화하고 화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민혁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연락했습니다. 화자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즐거워했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며느리들의 치밀하고 잔혹한 역습이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정은과 작은 며느리 수미는 시어머니 화자의 금고에서 거액의 사채 계약서를 확보하며 화자의 효도 경쟁이 며느리들에게 빚을 떠넘기기 위한 치명적인 계략이었음을 완벽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동안의 경쟁심을 버리고 연합군을 결성한 두 며느리는 화자의 악랄한 계획을 역이용하여 화자를 궁지로 몰아넣을 최종 역습을 준비했습니다. 화자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두 며느리를 마지막 공증 서명의 장소로 불러들였습니다. 공증 사무실로 향하는 날 아침,
화자는 평소보다 더욱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녀는 두 며느리 정은과 수민에게 오늘부로 내 노후 간병과 재산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 너희 둘 중 누가 땅의 주인이 되든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며 위선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자의 말 속에는 사채 빚이 며느리들의 몫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잔인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과 수민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자의 달콤한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차가운 분노를 다졌습니다. 정은은 남편 경민에게 당신 어머니의 악행이 오늘 끝날 겁니다. 당신은 어머니의 편에 서지 말고 우리 딸의 미래를 생각하세요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경민은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아내에 대한 미안함 속에서 괴로워했지만 어머니의 악랄함을 직접 목격한 이상 더 이상 그녀를 옹호할 수 없었습니다. 현민 역시 아내 수민의 결정을 지지하며 어머니 화자의 파멸이 정의로운 심판임을 인정했습니다. 공증 사무실에 도착하자 화자는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최종 승자를 발표했습니다. 화자는 마치 왕자를 하사하듯 거만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정은이의 정성과 희생을 높이 평가했다. 밤낮 없이 나를 돌본 정은이야말로 이 땅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오늘부로 정은에게 땅을 물려주겠다. 화자는 정은에게 상속증여 공증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는 정은에게 시골 땅을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지만 동시에 땅에 묶인 억대 사채 빚을 승계한다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였습니다. 정은이 펜을 들고 서명하려는 순간 숨죽이고 있던 화자의 표정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노후 간병 문제와 사채 빚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며느리에게 떠넘기는데 성공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정은이 펜을 내려놓고 화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명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화자는 당황하며 무슨 말이냐? 어서 서명부터 하거라. 라고 재촉했습니다. 정은은 옆에 앉아있던 수민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그동안의 모든 분노와 배신감을 담아 화자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이 땅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어머니의 간병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화자는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미쳤느냐? 그 넓은 땅을 마다하다니. 정은은 화자가 숨겨놓았던 사채 계약서를 꺼내 화자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이 땅은 이미 사채업자 대식에게 담보로 넘어간 빚덩어리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저희들에게 재산이 아니라 억대의 빚을 물려주려 하셨습니다. 저희가 25년간 어머니께 바친 헌신과 효심을 사채빚과 바꾸려 하셨다는 사실에 정은과 수민은 절망을 넘어 혐오를 느낍니다. 화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정은과 수민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기만해. 너희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단 말이냐? 그 땅은 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했으니 내 것이다. 그때 공증 사무실 문을 열고 정은과 수민의 조력자인 민혁 변호사가 사채업자 대식을 대동하고 들어섰습니다. 민혁은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화자께서는 거짓 약속으로 두 며느리에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악의적인 상속을 통해 사채 빚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이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채업자 대식 씨가 와 계십니다. 대식 씨는 이제 시어머니 화자에게 즉각적인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화자의 명의로 된 다른 재산들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화자는 자신의 계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었던 며느리들의 연합과 자신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채업자 대식의 등장에 무너졌습니다. 화자는 간병 문제를 해결하고 빚을 며느리에게 떠넘기려다 오히려 간병인도 재산도 모두 잃고 사채업자의 압박에 홀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위선이 불러온 파멸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은과 수미는 차갑게 돌아서며 화자의 절규를 뒤로했습니다. 시어머니 화자는 효도 경쟁이라는 거짓 약속으로 두 며느리에게 억대 사채 빚을 떠넘기려다 모든 계획이 발각되며 정은과 수민의 통쾌한 역습에 직면했습니다. 화자는 자신이 땅의 주인을 정하는 거짓 시상식을 열었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재산과 노후 간병 모두를 잃는 파멸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화자의 계략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 정은과 수민은 단호하게 화자에게서 돌아섰습니다. 화자는 자신을 둘러싼 민혁 변호사와 사채업자 대식의 압박 속에서 절규했습니다. 정은아, 수민아, 너희가 나를 버리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너희의 헌신은 다 거짓이었단 말이냐. 화자는 자신의 위선과 거짓이 만든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고 며느리들에게 마지막 감정적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어머니, 저희의 헌신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진심을 사채 빚을 떠넘기는 도구로 사용하려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친절과 약속이 모두 치명적인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된 이상 저희에게 더 이상 어머니를 모셔야 할 도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악행에서 저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수민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단호한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어머니께 인정받기 위해 제가 바쳤던 돈과 시간, 그리고 정은 언니가 바쳤던 진심 어린 간병 모두를 빚 굴레로 만들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효도 경쟁을 부추기며 저희를 미워하게 만드셨지만 결국 그 경쟁 속에서 저희는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이기심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습니다. 대식은 감정 싸움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화자가 약속했던 시골 땅은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대식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더 나아가 대식은 민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화자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와 다른 부동산까지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화자는 간병 문제를 해결하고 빚을 며느리들에게 넘기려다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두 아들 경민과 현민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화자가 탐욕 때문에 며느리들에게 빚을 떠넘기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어머니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경민은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악행 때문에 아내 정은의 모든 헌신이 부정당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어머니의 이기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민 또한 어머니에게 도덕적인 분노를 느끼며 간병 문제에 완전히 손을 떼었습니다. 화자는 자신의 노후 간병을 떠맡아 줄 아들들과 며느리들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자는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남겨졌고 결국 비싼 비용을 들여 전문 간병인을 써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재산이 모두 압류된 화자에게는 그 비용조차 큰 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짓말과 계략으로 이룩하려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위선은 결국 그녀의 노후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정은과 수미는 화자의 계략에서 벗어난 후
그동안의 경쟁심과 질투심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서로의 인간적인 고통과 선의를 확인했습니다. 정은은 수민의 용기를, 수민은 정은의 강인함을 인정하며 진정한 자매애를 회복했습니다. 이들은 재산을 잃었지만 이기심과 탐욕에 물들지 않은 자신들의 가치와 존엄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효도 경쟁은 화자를 향한 정의로운 응징으로 마무리되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시어머니 화자는 자신의 악랄한 계략이 며느리들의 연합과 정의로운 역습에 의해 완벽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땅을 담보로 한 사채 빚을 떠넘기려다 오히려 모든 재산을 잃고 아들과 며느리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화자의 처절한 몰락과 정은과 수민이 되찾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정의로운 해방을 다루는 최종 결말입니다. 화자는 결국 홀로 병원에 남겨졌습니다. 전문 간병인이 그녀의 간병을 맡았지만 화자의 마음속 공허함과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들에게 거짓 약속을 하고 탐욕으로 가득 찬 계략을 꾸몄던 과거를 처절하게 후회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며느리들의 진심 어린 헌신이었지만 화자 자신이 그 헌신을 빚과 재산으로 더럽히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화자의 노후는 자신이 뿌린 위선의 씨앗이 맺은 고독과 파멸이라는 열매였습니다. 아들들인 경민과 현민은 어머니 화자의 병원을 찾아갔지만 그들의 감정은 연민이 아닌 씁쓸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경민은 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는 정은의 진심을 돈으로 환산하려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내와 딸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도리임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민 또한 어머니의 악행은 저희 형제와 가정을 재산 경쟁으로 파괴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그 경쟁에서 벗어나 아내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 화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는 정서적 지지를 완전히 철회했습니다. 한편 정은과 수민은 화자의 계략에서 완전히 벗어나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극심했던 경쟁과 질투심을 해소하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자매애와 동료의식을 구축했습니다. 정은은 수민에게 재산을 얻지 못했지만 나는 언니가 가진 강인한 용기와 정의감을 얻었어. 그 어떤 땅보다도 값진 것을 배웠어라고 말했습니다. 수민 역시 언니의 냉철한 진실 추적 덕분에 우리가 빚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이제 우리 둘은 재산이라는 덫 대신 자매라는 이름으로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라며 화답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남편 경민과 현민과 함께 화자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후 평등하고 건강한 관계를 재건했습니다. 경민은 정은의 강인함을 인정하고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현민은 수민과의 관계에서 효도 경쟁 대신 진정한 존중을 기반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탐욕이 아닌 사랑과 신뢰 위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최종 내레이션은 큰 며느리 정은이 맡았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바라보는 듯한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희의 효도 경쟁은 시어머니 화자의 치명적인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탐욕에 눈이 멀어 서로를 미워했고 그 헌신이 결국 빚덩어리를 떠안기 위한 덫이었음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덫 덕분에 저희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경쟁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헌신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화자 어머니에게서 벗어나 법적으로 응징했던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존엄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노후 간병과 사채 빚을 거짓 약속으로 떠넘기려 했지만 결국 법과 정의는 악의적인 계략을 심판했습니다. 지금 화자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상실은 저희가 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 스스로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저희 정은과 수미는 이제 재산 경쟁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사랑과 평등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저희의 이 이야기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안과 정의로운 해방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